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치홍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안치홍 선수를 나름 이제 고액 FA로 하나이글스가 영입을 했는데, 사실 제 채널에도 그렇고 안치홍 선수가 막 메인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는 경기가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참 안치홍 선수의 성격과 이런 어떤 기량적인 부분, 스탯적인 부분이 참 굉장히 조용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글쎄요, 올 시즌에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하나의 야심찬 대형 FA 안치홍 선수인데, 현재 성적은 타율 2할 7푼 1리, 출루율 3할 5푼 3리, 장타율 0.392, OPS가 0.7459고요. WRC 플러스가 98입니다. 즉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WAR 같은 경우에는 1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격 WAR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까먹은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성적만 놓고 보면 같은 팀에 이제 최은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부진한 FA 대형 계약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사실 안치홍 선수 역시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었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뭐 김재윤이라든지 양석환의 성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김재윤입니다. 자, 평균 자책점이 4.50이고요. WHIP가 1.38, 피홈런이 8개, 그리고 WAR이 0.17입니다. 굉장히 부진해요. 사실 결과론적이지만 안치홍이 아니라 김재윤이었어야 했다라는 주장은 지금에 와서는 틀린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윤 선수를 만약에 거액의 FA로 영입했었다라면 조금 어질어질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베어스의 양석환 선수는 어떠냐? 타율이 2할 4푼 3리고요. 출루율이 3할 1푼 1리, 장타율이 0.469, 18개 홈런을 쳐주고 있고요. OPS는 0.781, WRC 플러스는 106.6, WAR은 0.60입니다. 수비를 하지 않으니 WAR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진율이 무려 21%예요. 일단은 양석환 선수도 사실 안치홍과 비교했을 때 그닥 뭐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은 것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록들을 나열하고 보니 뭐 안치홍 선수가 특별히 좋은 활약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번 시즌 대형 FA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정말 처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 우선 안치홍이 아니라 김재윤, 양석환이었어도 우리는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석환은 사실 안치홍보다 보장액이 비싼 걸 생각하면 하나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더 큰 오퍼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안치홍 선수를 잡는 금액보다 양석환을 잡기 위해서 써야 했을 금액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뭐 안치홍의 선택이 나쁘다라고, 뭐 선택적인 부분에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치홍을 우리가 잘 산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뭐 이건 그렇습니다. 안치홍이 없었다면 타선이 조금 큰일 났을 것이다. 지금도 이미 타격 지표에서 하나이글스는 하위권에 처져 있는 이번 시즌인데, 안치홍마저 없었다면 문현빈, 정은원 같은 이루수 선수들이 참 부진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최은성 선수의 부진, 노시환 선수의 작년만 못한 성적, 그리고 페라자 선수도 부상으로 뭐 몇 주 동안 빠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안치홍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성적보다도 더 정말 갑갑한 상황을 맞이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치홍이 없었더라면 가뜩이나 몇 년간 답답했던 타선인데 올해는 더 답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는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안치홍 선수가 와서 기대감만큼은 아니지만 팀 전력 상승은 확실히 일어난 건 부인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버페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부정할 수 없죠. 오버페이죠. 자, 프로야구에서 FA는 대부분 오버페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동서양 막론하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요. 잘 되는 팀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이루면서 저연차, 저비용, 그리고 고효율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해줘야 하는데, 선수풀이 얕은 국내 야구는 더더욱이 이제 FA의 몸값이 체감상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쓰는 게 딱히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하나 이글스인데 최은성, 안치홍에게 조금 많은 금액을 쓴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셀러리 캡 제도라는 게 어떻게 손이 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제도 자체의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겠고요. 어쨌건 안치홍 선수는 지금 셀러리 캡 제도 안에서 연평균 10억이 넘어가는 액수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치홍을 그 가격에 잡은 건 오버페이가 맞다. 하지만 안치홍급의 선수를 특히나 야수 뎁스가 얕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오버페이가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구단 운영이다라는 게. 이건 사실 하나가 아닌 다른 구단에도 필요 포지션이 있으면 오버페이 리스크를 안고도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국내 야구의 실정이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안치홍 그리고 최은성 선수가 좀 더 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고액 연봉자들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명이 또 생각이 나서 그 선수도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최재훈 선수입니다. 최재훈은 사실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 영상에도 업로드를 했지만 출루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포수 포지션으로서 이번 시즌은 사실상 큰 부상 없이 물론 한 차례 말소가 있었지만 거의 부상 공백 없이 주전 포수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타석에서도 하위 타선으로서 투수들의 공개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출루율 좋고요. 물론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약간 부족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수비에서 가져다주는 플러스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재훈은 정말로 모범 FA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치홍 선수, 최은성 선수 이번 시즌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발 잘해줘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돈값까지는 못해주더라도 적어도 본인이 이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그런 부담감들을 어깨에 짊어진 상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화이글스의 후반기도 정말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이글스 화이팅이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